안녕하세요. 오티를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보는 제규어 F타입입니다. F타입은 과거에 제규어 C타입, D타입 그리고 정말 유명했던 제규어 E타입의 대를 이어서 등장한 스포츠카다라는 뜻으로 이제 F타입이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오늘 만나보시는 모델은 F타입의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페이스리프트야 풀체인지야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자, F타입의 사이즈는 포르쉐 911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조금 짧고 폭은 좀 더 넓습니다. 그렇지만 휠 베이스는 이 차가 훨씬 더 길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RR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뒷바퀴보다 뒤쪽에 실려 있는 구조거든요. 거기에다가 엔진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뒷바퀴가 어쩔 수 없이 앞쪽으로 조금 밀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 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체 길이 대비 휠 베이스가 항상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11이랑 휠 베이스를 비교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11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사이즈다. 그리고 디자인은 앞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가 기존에는 조금 더 두툼하고 상당히 불룩한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날렵하게 바뀌었죠. 이렇게 날렵하게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앞모습을 획기적으로 확 바꿔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노즈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은 이전의 제규의 스포츠카였던 XK 시리즈랑도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범퍼까지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본네트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네트가 여기까지 다 덮고 있는 클램쉘 스타일의, 지금은 랜드로버도 다 클램쉘 스타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규어도 덩달아서 여기까지 클램쉘로 적용을 하면서 본네트랑 범퍼가 다 바뀌어 가지고 앞모습은 굉장히 많이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옆모습은 전형적인 2인승 로드스터의 비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롱 노즈가 굉장히 길고 숏데크, 이쪽은 짧은 스타일.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극도로 긴 스타일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더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옆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은 신형 디자인의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제규어 F타입의 R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중에서는 지금 현재 최상급 제일 고성능 모델인 만큼 빨간색 캘리퍼와 고성능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P0의 앞쪽은 26535 ZR20인데 뒤에는 305 30 ZR20. 와, 일단 타이어만 보더라도 엄청난 고성능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F타입 같은 경우에는 2+2 구성이 아니고 그냥 2인승 로드스터입니다. 자, 지붕은 소프트탑이 적용되어 있는데 지붕은 얼마나 빨리 열리는지 직접 한번 재보십시오. 시작. 끝. 자, 일단 여기까지 지붕은 다 잠겼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붕이 열리고 닫힙니다. 열리는 것도 한번 해보면 오케이. 자,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접히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이 지붕이 열고 닫히는 것은 주행 중에도 시속 5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네, 엔진룸은 이쪽에서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클램쉘 이어서 여기까지 다 열리기도 하고, 와, 이렇게 엄청나게 넓게 열려 있고요.
짠. 자, 여기에는 V8 5.0 슈퍼차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0 엔진인데 지난번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5.0 엔진인데 배기량이 실제로 5000cc입니다. 4900 몇 cc가 아니라 실제로 5000cc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슈퍼차저가 적용되어서 지금 현재 최고 출력이 575마력에 최대 토크가 71.4kgm를 발휘를 합니다. 요게 이전에는 제규 R이 550마력이었고 575마력은 SVR에 적용됐던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출력을 높여서 이전에 SVR의 엔진을 R 모델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제 또 다시 SVR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그 차는 이 차보다 성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서서 이미 SVR을 통해서 검증된 엔진인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강력한 고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제로백이 3.7초인데 요게 쿠페도 제로백이 3.7초예요. 그래서 지금 3.7초면 사실 엄청나게 강력하죠. 슈퍼카급이죠. 근데 여기 로드스터인데도 불구하고 쿠페랑 같은 3.7초를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차량의 중량 자체가 로드스터하고 쿠페가 20k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이 차체 강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체를 보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kg 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서 제로백에서는 쿠페와 동일한 3.7초를 발휘하더라. 그렇지만 이제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붕이 소프트 탑으로 바뀌고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 만큼 쿠페가 322인데 이 차는 314, 최고 속도가 이제 314밖에 안 되는 와, F타입인데 로드스터인데 최고 속도도 300km가 훌쩍 넘어갑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놈이네 이게. 이 F타입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다니. 야, 덕분에 이제 가격이 2억이 좀 넘어가긴 합니다. 네, 뒷모습은 앞모습보다는 덜 바뀌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바꿀 건 바꿨습니다. 그래서 뒷모습 같은 경우는 팬더랑 여기 트렁크 이 부분까지는 안 바꿨고요. 아랫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범퍼의 디자인도 형상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리어 램프가 좀 더 슬림한 느낌의, 기존에는 여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엄청 고성능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각을 줘 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레이스 서킷의 시케인을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머플러가 고성능 차답게 양쪽에 막 두 개씩 빠방빠방 약간 위로 향해서 발사하는 느낌이어서 진짜 고성능의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디퓨저도 보세요. 와, 디퓨저도 진짜 장난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2억을 넘어간다는 거. 사실 제로백 3.7초를 생각해 보면 그거 예전에 슈퍼카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3.7초니까 2억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제규어의 스포츠카인 F타입 라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와, 2억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보다도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짠,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보면 그래도 가방이 하나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네요. 가방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와, 이게 2인승 로드스터인 만큼 그래도 여기 큰 짐은 못 싣더라도 그래도 간단한 여행용 가방 정도는 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템포러리에 스페어 타이어가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도무지 뭐 어떻게 짐을 실을 수가 없어. 얘는 집에다 두고 다니셔야 되겠죠. 네, 긴급하면 보험사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집에 놓고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빼면 그래도 그나마 간단한 여행 정도는 할 수 있는 가방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서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이 정도 가방은 이렇게 좀 잘 넣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지긴 하네요. 자, 그리고 트렁크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규어라고, 와, 진짜 멋있다.
자,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제규어 한 마리 정도는 다 키우고 계시죠? 네, 제규어 엄청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속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안쪽에서 인위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와 엄청 멋집니다. 포르쉐 911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인테리어는 진짜 멋져요. 사실 외관도 이번에 슬림하게 바뀌면서 정말 멋지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인테리어는 사실 굳이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기본적으로 정말 워낙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바뀐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계기판이 이번에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바늘 계기판이었는데 지금은 그래픽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미 뭐 다양한 여러 제규어나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봤던 그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어서 구조도 비슷합니다. 이쪽에 메뉴를 서서 디스플레이에 뭐 레이아웃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사실 크게 바뀐 부분이 없고요. 자동 변속기 레버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엔진 스타트 버튼이랑 드라이브 모드 버튼, 그리고 이쪽에 뭐 ESP 끄는 거, 가변 배기, 또 탑 여는 버튼, 이런 버튼들이 이쪽에 한꺼번에 다 몰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작하기도 쉽고 직관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운전석과 동반자석을 분리하면서 나름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요. 글러브 박스를 여는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규어 이스태블리시트 1935년도에 제규어가 설립됐다라고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 놓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멋지고요. 여기 위에도 R마크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도 R마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는 에어컨을 작동하게 되면 매끈한 디자인이었던 여기 상단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가 드러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멋있죠. 근데 이게 항상 튀어나와 있으면 사실 별로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주니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버킷 타입의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고 옆구리를 조여주는 기능,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F타입 R의 승차감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단단한데 이 차의 고성능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승차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길에 가보면 계속 노면을 따라서 퉁퉁퉁퉁 튀는 건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아주 뾰족하게 들어오지 않고 나름 굉장히 비교적 많이 걸러내는 편이어 가지고요. 이 차가 0-100 3.7초에 최고 속도가 314km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슈퍼카급 스포츠카인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승차감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도 뭐 크게 불편함이 없을 만큼 충분히 탈만합니다. 포르쉐 911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뭐 크게 더 많이 단단하거나, 요즘 포르쉐 911도 많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름 비슷하거나 아니면 얘가 조금 더 단단하거나 그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탑은 시속 50km까지는 지붕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산길을 달려볼 때 아무래도 이 차는 이제 지붕을 열고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붕을 조금 열어보고 좌우에 지금 창문이 올라오면 확실히 바람 들이치는 게 좀 덜하고요. 그리고 뒤에도 여기 이제 윈드 디플렉터가 하나 설치가 되면 창문 그 바람 들어오는 게 확실히 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 차에는 윈드 디플렉터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좀 많이 넘어 들어오는데 이것만 올려도 옆에 바람은 좀 많이 막을 수 있고요. 내리면 그러면 제대로 바람을 만끽하면서 달릴 수가 있죠. 오. 야, 이거 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슈퍼차저 엔진이다 보니까 터보 엔진이랑 다르게 지금 굉장히 저회전에서부터 엑셀을 밟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힘이 쫙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저속에서 갑자기 이제 가속을 하려고 할 때 끝까지 엑셀을 콱 밟지 않고 살짝 밟을 때도 이 차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터보렉 이런 거 없습니다. 슈퍼차저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출력을 낮은 회전수에서부터 부드럽게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 엄청 장점입니다. 지금 이 차에는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우선은 컴포트 모드에서 사운드도 끄고, 지금 이게 4륜 구동이다 보니까 일단 뭐 안정성 자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힘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제로백 3.7초짜리를 뭐 이렇게 타면 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타이어도 굉장히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또 4륜 구동이다 보니까 수동 모드를 써서 폰에서 주행을 해보면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가 아닌데도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오, 야, 이게 스포츠 모드가 아닌데 이런 소리가 나요, 이게. 오. 자, 그러면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서 야, 이거 뭐, 오, 힘도 엄청나게 좋지만 이게 그립도 엄청나게 좋다 보니까, 오우, 야, 지금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게, 예전 차에서는 이게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지금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을 다. 야, 근데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게, 이게 4륜이다 보니까 그립 접지도 엄청나게 좋고요, 타이어도 좋아가지고 고속을 잘 버티네요. 야, 와, 이거는 지금 서킷에 가서 타야만 되는 그런 차네요. 아, 일단 힘 자체가 일반 도로에서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 차는 서킷에 가서 정말 코너에서 이 타이어를 비빌 수 있을 만큼 밀어붙이려면 어마어마하게 강심장이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제규어라고 얕잡아 보면 진짜 안 돼요. 와, 이거는 제규어라고 얕잡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제로백이 3.7초라고 하는데, 뭐 사실 늘 그렇듯이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을 만약에 BMW에 갖다 주면 이거 아마 3.7초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더 빠르게 제로백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힘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토크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와, 야, 이거 뭐 진짜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안 돼. 자, 그러면 575마력이 좀 아깝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산길을 지붕 열고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모드로 조금 주행을 해보면, 야, 아침까지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 지금 이제 햇살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미세먼지도 바람 때문에 많이 멀리 사라져 가고 있어서, 야, 이게 지붕 열고 타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네요. 근데 이렇게 타기에는 하체가 조금 단단하긴 해요. 이걸 그냥 패션카로만 생각한다면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러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차는 R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75마력을 감당하려면 하체가 이 정도는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체는 충분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붕을 열고 주행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체 강성이, 와, 진짜 좋아요. 보통 예전에 오픈카들은 뭐 지붕을 닫는다고 해서 강성이 아주 많이 좋아지지도 사실 않거든요. 이게 소프트탑이 이게 걸어봐야 사실 그거 힘 지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붕을 닫으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차체 강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요철이나 아니면 코너에서 돌아보면 차가 이렇게 좀 찌그덕찌그덕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진짜 전혀 없네요. 야, 차체가 진짜 단단해요. 강성은 정말 좋습니다. 이거 지붕을 열었는데도 이 정도로 차체가 버틴다는 게 진짜 좋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즘 911도 강성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느낌적으로는 911보다도 강성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뼈대가 굉장히 튼튼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이나믹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잘 나가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느끼시겠지만 사운드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슈퍼차저다 보니까 터보차저보다는 사운드가 훨씬 더 강렬하게 나옵니다. 배기압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르렁하고 사운드가 그 공기가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런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에서 터보차들보다 그 점에서 또 상당한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산길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립이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가지고 이 차는 서킷에 가서 제대로 포르쉐 911이랑 한번 붙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성능이나 가격대에 어떤 경쟁 모델이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이게 조금 포지셔닝이 애매해요. 이 차가 아무래도 좀 낮은 파워를 지닌 F타입의 트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G4나 이런 차들이랑 또 어느 정도 경쟁하거나 박스터랑도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긴 한데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인 F타입 R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성능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격대나 성능이랑 비교를 해보면 포르쉐에서 911 까레라 4S 까브리올레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S 까브리올레가 6기통 3.0 터보의 최고 출력이 444마력이고 토크가 5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비교가 안 되죠. 얘는 출력이 575마력에 토크가 71.4니까 그렇긴 한데 제로백은 4S 까브리올레가 3.8초, 이 차가 3.7초. 그러니까 사실 이 차는 엄청난 고출력의 파워를 가속력에는 좀 많이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죠. 아마 이 정도 세팅을 뭐 포르쉐나 BMW에 준다 그러면 진짜 훨씬 더 강력한 가속력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또 9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T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자동 8단이고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BMW는 그 자동 8단 가지고도 엄청나게 잘 뽑거든요. 지금 이 차는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기에 진짜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승차감도 이 정도면 성능을 생각했을 때 승차감도 엄청나게 좋은 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가 엄청 많았는데 이 극한 직업이라 어쩔 수 없이 지붕을 열고 좀 주행을 하긴 할 텐데 미세먼지가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 자, 지붕을 열고 시속 100km로 주행하면, 자, 지금 이제 시속 100km거든요. 지붕을 열고, 지금 노면이 많이 시끄럽네요. 이게 콘크리트 노면이라 지붕을 열고는 이렇게 옆 사람이랑 대화하려면 고개만 돌려도 바람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대화가 조금 힘든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바람 들이치는 걸 좀 효과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이거 지붕을 열고 음악 듣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네, 메르디안 오디오는 그냥 듣기에는 음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꽤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차가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 공간을 생각해서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붕을 열어보니까 좀 출력이 많이 아쉽네요. 이게 지붕 열고 이 정도 고성능 차면 메르디안 정도 장착을 했으면 한 1000W 정도는 넣어가지고 하다못해 700~800W 정도까지 넣어서 이렇게 지붕을 열었을 때도 이렇게 꽝꽝 울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으면 그거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출력이 조금 아쉽네요. 차 안에서 그냥 듣기에는 뭐 무난하고 뭐 저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데 지붕을 열었을 때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르쉐 911 까레라 4S 까브리올레랑 비교를 하게 되면, 야, 이게 상대가 911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번 제규어 F타입이 진짜 잘 나오긴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역대급으로 진짜 재밌기도 하고 디자인도 엄청 많이 좋아졌고, 그 실내는 911보다 엄청 고급스럽죠. 이 정도면 뭐 실내는 911보다 압승. 그렇지만 전체적인 외관은 뭐 그건 취향이니까. 근데 911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외관 디자인은 뭐 제가 봤을 때도 이쪽이 좀 더
점수를 높게 줄 것 같아요. 저는 911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쪽이 압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굳이 점수를 준다면 외관은 F타입이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생각해 보면 이 차는 575마력을 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제규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 출력 575마력에 제로백 3.7초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거든요. 제규어한테는 이거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모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나름 상당히 좀 고가로 책정을 하긴 했는데, 근데 경쟁 모델들이 이미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2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퍼포먼스 면에서도 사실 딱 그 제로백과 나름 코너링 실력도 좋긴 한데, 근데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참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면 포르쉐 911 까레라 4S 가브리올레가 가격이 1억 8천 중후반대거든요. 그러면 그게 패키징이 끝난 가격이 아니고 그게 나름 어떤 약간은 기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옵션을 조금만 더 더하면 2억을 훌쩍 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911 까레라 4S 가브리올레를 구입하실 경우에 이 차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도 사실 그 차는 포르쉐이기 때문에 이 차가 가격으로 비비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그리고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요. 포르쉐 911만 하더라도 일단 시트 뒤에도 공간이 있죠. 그리고 앞에도 꽤 큰 가방을 넣을 수 있는 트렁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엄청나게 큰 불리한 점이죠. 나름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의 포커싱을 해서 이 차를 뭐 트랙용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차를 가지고 좀 여행도 하고 지붕 열고 연인이랑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너무 없다니까. 그죠? 공간이 없는 것도 진짜 엄청나게 아쉽고, 그러니까 이 트렁크 값은 빼줘야 된다니까. 2억에서 트렁크가 이렇게 없으면, 그죠? 트렁크 값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빼줘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F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쿠페도 있고 가브리올레도 있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쿠페랑 가브리올레가 제로백 수치는 똑같고, 근데 최고 속도는 쿠페가 조금 더 빠르고, 그런데 가격은 가브리올레가 5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러면 500만 원 더 주고 가브리올레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싼 쿠페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가브리올레를 선택하셔야 되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가브리올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500만 원이라면 당연히 가브리올레 쪽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붕 열리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브리올레를 선택하면 공간 자체가 너무 부족해지는 게 또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그죠? 그래도 가브리올레 얼주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얼주가 얼주가가 될 것 같군요. 네, 얼어 죽어도 가브리올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규어에서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제규어 F타입,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F타입 R 가브리올레를 시승을 했는데요. 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더 강력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네요. 그리고 가브리올레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성이나 또는 차체 강성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좋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일단 가브리올레로서 F타입으로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긴 한데, 제로백 3.7초도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가격이라든가 또 수납 공간이라든가 또 오디오라든가 오디오는 빼드릴까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요, 반자율 주행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을 때 아쉬운 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 자체로서는 진짜 엄청나게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확인한 것으로 굉장히 의미 깊은 시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짧은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모두 모터리언입니다.